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일기예보 보니까요, 내일 영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내내 이제 영하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도 다 갔고요. 아, 11월 지금 이제 오늘이 18일인데요. 어, 올해가 가장 그 추운 11월 같아요. 뭐, 여러모로. 뭐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든 아니면 회사를 둘러싼 환경이든 아니면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든 뭐 IMF급 또는 외환위기급 뭐 그때 못지않게 지금 춥죠. 특히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일 거예요. 뭐 회사 상황이 좋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회사 상황이 좀 어려운 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성과급은커녕 뭐 구조조정을 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내가 포함되진 않는지 이런 뭐 좀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다른 해보다는. 뭐 자영업자는 더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다룰 내용은요. 퇴직 예정자와 퇴직자를 위한 글을 시리즈로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 퇴직자 얘기 나오면 저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직장은 제가 2010년 1월 31일자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2010년 2월부터 혼자 1인 사업자로 일을 해오고 있는데 퇴직에 대한 뭐 개인 소개 말씀드리면은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제가 원하는 신세계백화점의 계열사에 배치받았고 그게 90년 7월이었고요.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IMF 때 마지막 사업부였던 이제 프라이스 클럽 지금 그 코스트코 전신입니다. 그 사업부 인사총무 이제 과장을 지금 했었는데 그때 IMF다 보니까 신세계그룹에서 사업부를 매각한 거예요. 지금의 코스코로.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졸지에 미국인 회사가 됐죠. 그게 98년도 5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HRD 쪽 회사 내 교육훈련 이쪽에 대해 계속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인데 미국 코스코 회사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엔 점포가 3개뿐이었어요. 그러니까 HRD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직무로. 저는 그 업무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케팅 업무를 한 2년간 하다가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나는 HRD로 가야겠다. 해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게 2000년에요. 지금의 홈플러스. 당시에는 삼성물산하고 영국계 테스코 회사가 합작사인 삼성 테스코라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건 영국계입니다. 지분이 93%가 됐거든요. 이제 HRD 이제 과장으로 이제 그 전직을 했죠. 그러다 2004년경에 이제 더 이상 팀장이 되기 힘든 그 시그널을 받아서 그럼 나 더 다니기 싫다. 그래서 팀장을 하고 나와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서 2004년도에 SK 계열사에 이제 전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로 치면은 뭐 본이든 타이든 간에 신세계백화점, 그 다음에 코스트코 코리아, 그 다음에 삼성 테스코, 그 다음에 SK 텔레시스라는 크게 보면 4개 회사, 유통으로는 신세계백화점, 코스코, 그 다음에 삼성 테스코 이렇게 3군데 유통회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회사였던 SK 텔레시스는 중계기 제조회사입니다. 지금은 좀 업종이 바뀐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난 뒤에는.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으로 한 15년, 외국계 만 6년, 국내 기업 14년, 뭐 이런 커리어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 비했을 때 퇴직 경험이 좀 많은 편인데 또 한편으로는 전달에 마지막 회사에 월급 받고 다음 달에 월급은 새로운 회사 월급 받고 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해서도 다음 주부터 일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퇴직 예정자나 퇴직자를 위한 제 경험을 중심으로 글을 좀 쓴 게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관련되는 거는 매년 사실은 요 관련된 글들을 씁니다. 왜? 제 블로그에 또 이 팬들, 또 유튜버 시청자 중에도 제 팬들이 있다면은 이런 입장에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퇴직을 하고 싶거나, 뭐 전직을 하고 싶거나, 또는 퇴직 후에 뭐 1인 사업자를 성공하고 싶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그 주제에 관련되는 그 영상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글이 좀 여러 차례 주제로 나눠질 수가 있어서 좀 쪼개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룰 주제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은 언제 하면 좋은가? 사실 뭐 퇴직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1년 이내 그만둔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렇게 좋은 회사도 1년 내에 20%대, 많게는 30%대 그만둡니다. 또 서베이를 해보면 만 3년 이내 퇴직할 마음이 있다는 사람이 70%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퇴직 의사가 있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조금 이해 안 가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좋은 회사 갔는데 왜 나와? 그런데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발상으로 퇴직의 시점은 우리 직장인이 정하는 거다.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 정하는 거다.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이 1년 내 그만두든 3년 내 그만두든 또 몇 년에 그만두든 간에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퇴직의 시점은 개인이 정하는 거지 당사자가 정하는 거지 회사가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우수한 인력들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년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거죠. 당근인 거죠. 고성과만 내면은 계속 다니세요. 그 성장하는 과정이 기회도 줄게요. 그래서 승격도 시키고 또 직책자로 임명도 하고 승진도 시키고 이런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건 대전제 조건이에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면은 정년까지 보장해 줄게. 근데 역으로 구성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회사에 다닐지 안 될지는 내가 정해. 회사에서 나의 능력에 이런 부분에 부합되지 않으면 거기 보상이 부합되지 않으면 나는 그만둘 거야. 서로 다른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직장인들은 퇴사 시점은 내가 정한다. 다만 내가 하는 만큼 회사에서 보상을 주면 그래 정년까지 내가 다녀줄게. 이런 마음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입사를 할 때 신세계백화점에서 정년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부득이하게 IMF 때 매각이 되네? 근데 매각돼서 그 코스가 남는 것이 저한테 유리했거든요. 물론 HRD 직무를 못할 줄은 몰랐어요. 못하게 되니까 그럼 내가 더 다닐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제 직무를 할 수 있는 회사로 옮긴 겁니다. 그 HRD 직무 하는데 기왕이면은 팀장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팀장 되기 어렵다네. 물론 거긴 영국 회사다 보니까 영어를 진짜 잘해야 돼요. 그게 저한테 좀 약점이거든요. 물론 외국계 회사 6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직무 수행하는 데 버티는 건 되는데 이 직책자가 되는 데 필요한 영어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거나 팀장이 되는 게 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난 팀장 되고 나와야지. 인력개발 팀장은. 그래서 회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뭐 저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퇴직 시점은 여러분이 정해라. 난 이 회사 뭐 정년까지 다닐 거야. 정년 퇴직까지 버티란 표현이 좀 무한데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좋은 회사 왜 그만둡니까? 정년까지 버텨야죠. 버틴다는 얘기는 그만한 가치를 제가 발휘하면 돼요. 그러면 정년 퇴직이 어려우면 부득이 어려워요. 내가 명예퇴직의 대상이 됐어. 또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돼. 그럼 이 상황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이런 게 하나 있죠. 원칙이 있습니다. 회사 성과가 좋을 때, 여건이 좋을 때 상시 구조조정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과가 좋으니까 이익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참에 TO상 과잉되는 TO들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위로금을 주면서. 근데 화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나가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퇴직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내 스스로 퇴직이 아니라 회사에 의해서 명예퇴직에 대한 권고가 나왔을 때 명예퇴직금에 대한 사이즈에 뭐 차이가 있겠지만 명예퇴직금을 준다면 1차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다만 그 시기가 전직, 동일한 직무로 유사한 업종으로 내가 옮길 수 있다면 또는 업종은 다르더라도 동일한 직무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면 명예퇴직금을 받고 그만두는 것도 일종의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케이스에 좀 속해요.
그래서 퇴직금, 나중에 받을 퇴직 금액 20년치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을 좀 받아서, 그러니까 월급은 다음 달 월급은 옮긴 회사에서 받고, 근데 그 사이에 명예퇴직금을 받은 거죠. 물론 20년간 일했을 때 받는 퇴직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마지막 직급은 부장팀장으로 나왔으니까 20년 동안 만약에 한 회사에 있었다면은 꽤 크겠죠. 어쨌건 그렇다고 손해보진 않았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퇴직 시점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이 자녀가 아직 학교를 다니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그래서 회사마다 학비 지원금 제도가 있을 거예요. 뭐 전액이든 일정액이든. 사실 고등학생만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특목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회사에서 지원받는 학자금 지원금이 있을수록 그만큼 유리한 거죠. 부담이 덜한 거죠.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자금이 나오면은 되게 학비란 말이에요. 뭐 전액이든 아니면 뭐 일정한 비율이든 그것도 적진 않거든요. 400만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한 학기가. 그래서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사실 퇴직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런데 퇴직을 하고자 하는데 퇴직금에 대한 지원이 없어. 우리 회사는. 그러면 퇴직할 때 고민거리는 그만큼 덜한 거죠. 그래서 퇴직금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퇴직에 대한 마음은 사실 큰 고민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보면 고민 많이 해요. 학자금 지원 이게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 회사를 하는 제도 중에는 이런 회사도 있어요. 학자금 지원까지 감안해서 줄게. 이러면 또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이거 괜찮은 패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예퇴직금이 상당할 때 학자금 지원금까지 감안이 됐다면 이거는 좋은 조건이에요. 단 전직의 이직, 동일한 업종이든 또는 다른 업종이든 직무만 같다면 옮기는 부분의 가능성이 크다면 명예퇴직금, 학자금 지원까지 포함된 명예퇴직금이라면 이건 해볼만 하다. 고민거리는 된다. 저 같으면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나왔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퇴직의 시점에 나이가 사실 중요합니다. 전직이나 이직 부분도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제가 45세 이제 그 회사를 이제 마지막 회사 이제 그만둔 게 45. 그 뒤부터는 이제 독립을 한 거고요. 45부터 HRD 직무로 팀장 자리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직급 부분, 그 다음에 나이 부분이.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명의퇴직금이 크면은 사실 고민거리는 되는 거죠. 퇴직을 해야 될 경우 가장 안 좋은 조건은 명예퇴직금 없이 그만두는 경우예요. 퇴직금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법적인 거니까. 그런데 명예퇴직금이 보통 1년치에서 2년치가 보통일 거고, 뭐 심한 경우는 뭐 큰 경우는 3년. 금융권일수록 IT 계열일수록 뭐 통신사 이런 데서 좀 크고요. 근데 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연봉이라 그러면 통상적인 급여예요. 그러니까 기본급 매월 받는 월급 그 금액의 1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년에서 2년치가 보통이고 그 이상 주면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직의 가능성을 보고 명예퇴직금의 금액을 보고 이 두 가지 요소를 보고서 퇴직 시점을 정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명예퇴직금이 없다. 그러면 뭐 버틸 때까지 버텨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경우라면 결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면 조금 늦은 거죠. 사실 그 전에 이직의 기회를 엿보는 부분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직의 가능성이 큰, 그러니까 나의 조건이 이직 시장에 나왔을 때 가성비가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조조정 또는 명의퇴직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패가 좋을 때, 조건이 좋을 때 이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 명예퇴직금 없이 명예퇴직금 없이 퇴직을 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도 전직 가능성, 이직 가능성이 있다면, 평소에 그런 그 준비를 해왔다면 한결 더 수월한 거고요. 나이가 좀 많아요. 저처럼 뭐 45살 이상이 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3년 이상을 꾸준하게 독립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다면 이직 준비나 독립을 하는 건 사실 비슷해요. 이직 준비를 조금 터닝하면은 독립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3년 내내 준비했다면은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더라도 이직 시장 또는 독립을 할 때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한 그 결론성은 이겁니다. 회사가 어떤 상황이든 화랑이든 불황이든 항상 지금 시점에서 3년 내 그만둔다는 플랜을 계속 업데이트 해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그래야 퇴직의 시점을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죠. 명예퇴직금을 많이 준다고 할 때 과연 그만두면 좋을지, 또는 회사가 어려워 보여, 언젠가 조만간에 명예퇴직인데 보상이 없이 나가는 경우 수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런 감이 있다면 늦어도 3개월, 사실 매년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년에 내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그럼 나는 어떡할 건가. 되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1월이란 말에 대부분 나오는 게, 연말에 털고 가는 개념이니까 1월 1일자 또는 1월 말일자로 그만둔단 말이죠. 그런 준비를 미리 하시라. 자, 오늘의 주제는 뭐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호불이 갈릴 것 같아요. 뭐 그 입장 이해됩니다. 동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동의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물론 저쪽 이건 제 제 생각인 거고요. 뭐 저와 같은 고민거리를 하시고 있다면 저의 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요 관련돼서 제가 또 그 경험들을 이미 뭐 책으로도 이렇게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동영상,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에 있는 글을 보시면 퇴직 예정자, 퇴직하고 사업자로서, 혼자 1인 사업자로서, 특히 내가 경험했던 직무를 갖고서 지식 콘텐츠를 상품과 서비스, 나의 경험을 용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로서의 방법에 대한 것을 많이 글을 썼어요. 책도 있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